요즘 마트에 가면 마늘이 참 알차고 좋습니다. 장바구니에 넉넉하게 담아오고 싶은데 막상 집에 돌아와 비닐봉지에 꽁꽁 묶은 채로 냉장고 구석에 밀어넣고 잊어버린 적 많으시지요.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며칠 뒤 비닐 속에서 숨이 막혀 답답해하던 마늘이 퀴퀴한 곰팡이를 피워내거나 파랗게 싹을 틔우며 시들어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해버린 마늘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고 씁쓸해지셨을 겁니다. 서둘러 보관하려고 했던 우리의 조급함이 오히려 식재료의 생명력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가만히 기대어 마늘을 1년 내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곁에 두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복잡한 화학 첨가물이나 특별한 도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이 우리에게 내어준 순수한 선물, 생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남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듯 마늘의 생명력을 온전히 지켜내고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천연 항생제로 피어나는 아주 평화로운 과정입니다. 먼저 단단하고 알이 꽉 찬 좋은 마늘을 준비해 줍니다. 식탁 위에 마늘을 한가득 쏟아놓고 껍질을 벗기는 시간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늘 껍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얇은 껍질이 사각사각 벗겨져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오늘 하루 내 어깨를 짓누르던 복잡한 고민과 피로도 한 겹씩 함께 벗겨져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뽀얗고 매끄러운 마늘의 맑은 속살이 서서히 드러나면 왠지 모르게 지쳐있던 마음까지 정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처 난 곳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듬어진 마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경건하고 따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껍질을 깐 마늘은 서둘러 찬물에 씻어내지 마세요. 오히려 마른 수건을 펴고 그 위에 마늘을 올려 겉면의 먼지만 부드럽게 닦아내 주어야 합니다. 꿀과 만날 마늘에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작은 습기가 곰팡이의 씨앗이 되어 공들인 시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뽀얀 마늘과 같아서 때로는 억지로 씻어내려 하기보다 그저 마른 수건으로 가마에 다독여주며 스스로 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된 마늘은 통째로 쓰기보다는 도마 위에 올리고 칼등으로 지그시 눌러 살짝 으깨주거나 일정한 두께로 얇게 편을 썰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온전한 마늘에 굳이 상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늘의 단단한 세포벽이 칼날에 의해 아주 살짝 상처를 입고 바깥 공기와 마주하는 그 짧은 순간 마늘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치유하듯 알리신이라는 아주 귀하고 강력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입은 마늘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력을 뿜어내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이 시련을 딛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과도 퍽 닮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마늘이 맑은 공기를 머금고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도록 도마 위에서 15분 정도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이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마늘을 진정한 보약으로 깨워내는 가장 중요한 마법의 시간입니다. 도마 위에서 마늘이 고요하게 숨을 쉬는 15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마늘과 꿀이 오랫동안 머물게 될 안식처를 정성껏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유리병을 열탕 소독하는 과정입니다. 냄비 바닥에 깨끗한 면포나 행주를 한 장 넓게 깔아주세요. 이는 물이 끓으면서 유리병이 바닥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줄여주고 행여나 깨지는 것을 부드럽게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유리병을 거꾸로 세워 넣고 병 입구가 푹 잠길 정도로 찬물을 자박하게 붓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끓을 때 병을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찬물일 때부터 병을 넣고 불을 켜서 함께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차가운 유리병을 넣으면 유리병이 급격한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거나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불을 켜고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조용하던 냄비 속에서는 이내 보글보글 기분 좋은 소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물방울들이 춤을 추듯 유리병 안팎을 감싸며 끓어오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뜨거운 수증기가 병 속 구석구석을 채우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과 세균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이 과정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묵은 찌꺼기들마저 뜨거운 김으로 하얗게 소독해내는 것 같은 묘한 시원함과 개운함을 선사합니다. 물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불의 세기를 약하게 줄이고 10분 정도만 더 뭉근하게 끓여준 뒤 조심스럽게 불을 끕니다. 열탕 소독이 끝난 뜨거운 유리병은 절대로 찬물에 헹구어내거나
갑자기 차가운 곳에 꺼내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게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건져낸 다음 깨끗한 식힌망이나 마른 수건 위에 똑바로 세워두세요. 거꾸로 엎어두면 오히려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물기가 남게 됩니다. 똑바로 세워두면 병이 아직 머금고 있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안쪽에 맺혀있던 작은 물방울들은 공기 중으로 하얗게 김을 내뿜으며 신기할 정도로 금세 증발해버립니다. 병 속에 단 한 방울의 물기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건조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이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꿀과 마늘이 섞일 이 좁은 공간에 아주 미세한 수분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그 작은 물방울은 곰팡이가 피어나기에 가장 좋은 습한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수고가 한순간에 상해버리지 않도록 병 스스로가 남은 물기를 모두 날려보내고 투명할 정도로 보송보송하게 마를 때까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뜨거웠던 유리병이 주변의 공기와 섞이며 서서히 식어가고 마침내 물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건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참으로 정갈하고 아름다운 비움의 미학입니다. 유리병이 완벽하게 마르고 차갑게 식어갈 즈음이면 도마 위에서 가만히 숨을 고르던 마늘의 15분도 어느새 훌쩍 지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상처를 통해 스스로 귀한 약성을 깨워낸 마늘들을 보송보송하게 마른 유리병 속에 차곡차곡 담아줄 차례입니다. 성급하게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붓지 마시고 손끝으로 조금씩 집어 병의 바닥부터 천천히 그리고 다지게 채워주세요. 얇게 썬 마늘이 병 속으로 툭툭 떨어지며 쌓이는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는 조용한 주방에서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병을 마늘로 꽉 채우지 말고 70% 정도까지만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어 꿀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할 자리, 그리고 훗날 발효가 시작되며 마늘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미리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처럼 조금은 부족한 듯 여백을 넉넉히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이루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병 속을 가득 채운 마늘 위로 자연이 준 또 다른 경이로운 선물인 생꿀을 천천히 부어줄 차례입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황금빛 꿀이 묵직하고도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끈적하고 짙은 꿀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얇게 저며진 뽀얀 마늘과 마늘 사이 그 좁고 아득한 틈새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빈틈없이 스며듭니다. 꿀이병 바닥까지 닿아 모든 마늘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우리 귀에는 아주 작고 미세하게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자연이 빚어낸 두 가지의 순수한 생명력이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나누는 은밀한 속삭임처럼 들리지 않나요? 꿀은 마늘이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부어주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 끝까지 채우지 말고 훗날 발효가 일어날 넉넉한 숨통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황금빛 꿀이 마늘을 감싸 안는 순간 보이지 않는 병 속에서는 아주 놀랍고도 평화로운 과학적인 변화, 즉 삼투압 현상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순수한 생꿀은 본래 수분이 거의 없고 당의 농도가 매우 높은 끈적한 젤리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꿀이 수분을 가득 머금은 생마늘을 만나게 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서로의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늘 세포 속에 들어있던 여분의 수분들을 꿀 쪽으로 서서히 끌어당기게 됩니다. 꿀이 마늘에 잉여 수분을 부드럽게 빼앗아 오는 이 과정은 곧 마늘 주변에 곰팡이나 부패균이 살아갈 수 있는 축축한 환경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완벽한 방어막이 됩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나 복잡한 화학적 방부제 단 한 방울 없이도 그저 꿀이 가진 본연의 묵직한 힘만으로 곰팡이 포자의 번식을 억제하고 마늘이 썩지 않게 1년 내내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이로운 생존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뚜껑을 살포시 덮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그늘진 주방 한편에 하루 이틀 정도 가만히 놓아두면 마늘과 꿀이 만난 자리에서 작고 투명한 기포들이 뽀글뽀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공기가 들어가 마늘이 상하거나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결코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 속에 상처를 입고 깨어난 유익한 효소들이 꿀과 만나 아주 건강하게 숨을 쉬며 발효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스가 발생하면서 마늘의 맵고 독한 성분은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약성이 우러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는 마늘이 병 속에서 답답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뚜껑을 아주 살짝 돌려 열어서
치익하고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맑은 공기 속에서 유리병의 뚜껑을 가만히 열어주며 마늘이 잘 익어가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이 조용한 행동 하나가 어쩌면 바쁘고 메마른 우리의 일상에 뜻밖의 다정함과 여유를 가져다주는 치유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스가 차오른 병을 그대로 방치하면 내부 압력 때문에 꿀물이 밖으로 끈적하게 넘쳐 흐르거나 뚜껑이 단단히 물려 열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첫 일주일 동안은 잊지 말고 꼭 마늘의 숨통을 틀어주셔야 합니다. 숨을 틀어줄 때 물기가 없는 깨끗한 나무 숟가락이나 실리콘 주걱을 이용해 아래 위로 부드럽게 한 번씩 섞어주면 가벼워져서 위로 둥둥 떠오른 마늘들이 다시 꿀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으며 발효가 더 골고루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쇠 숟가락을 사용하면 금속 성분이 닿아 꿀에 유익한 효소와 마늘의 항산화 물질이 산화되어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금속이 아닌 부드럽고 자연적인 소재의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을 때마다 손끝으로 묵직하게 전해지는 꿀의 질감과 코끝을 은은하게 스치는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아로마 테라피가 되어 복잡했던 머릿속을 맑게 비워줍니다. 우리가 식재료의 시간을 존중하며 정성껏 돌보고 보살피는 이 고요한 과정은 결국 그 식재료가 훗날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아 줄 것임을 아는 따뜻한 믿음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달의 기다림을 지나면 마늘과 꿀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불투명했던 마늘은 꿀을 머금어 보석처럼 맑아지고 무거웠던 꿀은 마늘의 수분을 품어 부드러워집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매섭고 독한 향은 사라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깊고 은은한 단내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늘꿀은 가족의 든든한 건강지킴이입니다. 찬바람에 몸이 으스스한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다정하게 녹여줍니다. 요리할 때 설탕 대신 고기 볶음이나 조림에 한두 스푼 넣으면 누린내를 잡아주고 인공 조미료 없는 깊은 감칠맛을 내어줍니다. 다만 꿀에는 미세한 균이 있을 수 있어 면역체계가 약한 1세 미만의 아기들에게는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보관은 냉장고 대신 직사광선이 없는 주방의 서늘한 곳에 두시면 1년 내내 변질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버려지던 마늘을 자연의 힘으로 지켜내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애쓰는 대신 자연스럽게 기대어 숙성시키는 지혜는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기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고단한 하루를 위로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다정한 살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